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건 소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왜 다 풀어줄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 기사님들도 그렇고 이상하죠? 택시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나 바꾸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책. 근데 지금은 갑자기 모든 것들을 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진짜 진실은 뭔지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제 고급 택시를 했는데, 고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세단으로 할 때 신차를 뽑는 게 있고 중고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를테면 EQ900이나 아니면 G90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감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실 중고 차량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 기사들은 좋죠. 다만 기존의 법이 그러니까 출고되고 1년 이내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1년 이내 차량은 아무래도 중고 차량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만 풀려지면 아무래도 중고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생각을 했죠. 그걸 하면서. 근데 그런 정책을 거의 풀어주진 않았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민원 넣어보고 이런 거 문의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조금 유연하게 기간을 풀어주고 뭐 하는데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고급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차량을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그런 거 민원 넣어보고 문의해보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부재 해제나 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기사님들이 민원 넣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 기사들이 정말 민원 많이 넣고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너무 놀랍게도 정말 많은 정책, 택시에 대한 정책들이 다 사실상 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저도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다 풀어버린다? 이게 이유가 뭐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택시 기사들이 민원을 넣어도 꼼짝 안 하던 정부가 다 푼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뭐 절대 뭐 정치적인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국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정책의 대부분이 풀려가는 것은 국토부의 권한이겠죠. 지금 정책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밑에서 올라간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뭐 경기도, 인천을 비롯해서 지방의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국토부가 내려온 이 구조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정책을 짜서 내려와 버리고 지시를 하고 이걸 지자체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지금 같은 이 정책의 큰 변화는 국토부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국토부에 뭐가 바뀌었냐? 가장 큰 게. 근데 어떤 주무 뭐 사무관이나 그런 분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그건 아닐 거예요. 결국은 국가에서 어떤 뭔가 큰 권력자가 변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장관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그런 국토부 장관은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택시라는 건 여론을 끌고 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요즘에는 손님과 대화하는 그 비중이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여론을 이렇게 캐치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선거에 앞서서 뭐 선거 결과에 대한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도 택시들을 하잖아요. 시장 상인들이나.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아는 어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택시라는 것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사실 그게 부정적이지 않겠죠. 국토부 장관이라는 것을 한 분께서 설마 국토부 장관에서 끝낼까요? 정치 인생을? 아니겠죠. 더 큰 꿈이 있겠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지지 기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소중하겠죠. 자, 요건 이제 약간은 이제 너무 넘겨짚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우리 택시 기사 입장에서 너무 변하기 때문에 상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보면 주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순위일 거예요. 택시 기사들이.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뭘 원하냐? 자, 그거 한번 분석해봐. 라고 딱 한다면 지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당연하겠죠. 부재 해제. 자, 이거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야에 비용을 좀 올려달라. 혹은 택시 요금을 올려달라. 근데 이걸 다 올리긴 그러니까 이제 심야를 중심으로 한 택시 기본 요금 정도가 상승하는 정도. 그래서 기본 요금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그러니까 추가 수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이 구조. 그래서 요금 인상. 자, 일반 택시들이 가장 원하는 부재 해제, 그 다음 요금 인상. 자, 이 정도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고급 택시 기사들이 원하는 민원은 뭐였어? 라고 보면 중고차 대폐차 할 때 중고차로 쓸 수 있는데 이게 1년이 너무 짧다. 요즘 차 좋은데 2년까지 늘려달라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2년으로 이제 딱 계획이 됐죠. 그 다음에 일반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고급 택시로 가고 싶은데 5년 무사고 제한이 너무 까다롭다 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제 풀어지면서 사실상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결국 정책들을 쭉 보면 그리고 뭐 목적지를 미노출한다든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보면 마치 이게 우리 택시 기사들의 원하는 것들을 다 덜어줘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택시 기사들의 많은 민원들을 정리해서 들어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자, 요거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두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관점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저도 이걸 어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유일까? 그래서 앞에 한 가지 관점이 있고 다른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번호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다시 이제 추세대로. 사실은 원래 같으면 우리가 지금 같은 전염병 상황 이전에 이미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던 추세였죠. 추세였다가 아무래도 꺾여서 그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조정이 크게 오고 전염병 상황 때 만약에 막 사신 분들이면 잘 사신 거예요. 지금 다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9,000대, 9,150, 9,2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추세로 보면 1억 넘겠죠. 멀지 않아서. 자,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이제 경제나 정치 보다는 국가 관점이에요. 국가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에요. 근데 실업률이라는 게 더 이상 구직의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취업을 할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하는데 취업을 못하면 그건 실업률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영원히 푹 편하게 쉴 거야. 일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취업을 하지 못해도 실업률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택시 기사를 하고 계시는 한 70세 이상의 분들이 택시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에서는 빠지지만 실업은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70세 넘어가시고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 타 드시고 그냥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으셔도 그냥 뭐 적당히 여가 보내고 산책하고 대중교통 뭐 편하게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고 그냥 돈 덜 쓰면서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70세 중반 넘어가신 분들이 택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건 국가 입장에서 크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왜 부정적일 수 있는 곳이 있냐? 지금 여러분들 바로 경제에서 느끼죠. 정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의 경제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할까라고 보면 적어도 내년 정도는 실업률이 꽤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꼴 뭐다? 아직 돈이 필요한데 수입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게 실업률의 증가예요. 자, 이 얘기는 돈이 필요하다 이꼴 뭐다? 70세 중반의 그런 분들이야 뭐 이미 이제 웬만큼 돈 필요한 거 다 정리를 하셨겠죠, 삶에서. 근데 중요한 건 한 50세에서 60세 초반.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60대 초반은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아직도 돈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고 결혼 뭐 정도, 대학은 졸업했거나 결혼 전 그 사이 정도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50세에서 60세 초반까지가. 그분들은 돈이 더 필요해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50대 넘어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업에서 그 정도까지 정년으로 쭉 계셨으면 그 분야에서 재취업은 거의 힘들 거예요. 이미 이제 예전의 기술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은 다만 거기에서 정직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왔다가 그걸 그만두고 나가시면 아주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국세청이나 뭐 변호사인데 어떤 뭐
그런 곳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특이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이면 재취업이 거의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소문에서 나오고 있죠. 이제 점점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나 퇴직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에 기업들이 소비가 감소할 걸 대비해서 지출도 줄이고 인력도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미국의 연준은 이번에도 금리를 설마 이번에는 좀 올리는 걸 낮추겠지 했지만 똑같이 강하게 계속 올리고 아직도 언제까지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 분위기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미래 소비 감소나 불황은 조금의 불황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취업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대졸자를 덜 뽑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조금 하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정권에게 눈치가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게 붐이 이렇게 막혀있던 뚝이 터지고 한 번에 여론을 막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재취업이 지금 예전 같으면 경비, 아파트에 경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빌딩의 관리업에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도 단순 노동 같은 데 가는데 아니면 건설 현장이라도 간다든지 근데 지금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다 지금 그런 일자리도 다 굉장히 축소됐죠. 결국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50대에서 60대 초반에 그분들이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 해버리면 이게 단기에 실업률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이건 더 사람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야,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은데 희망퇴직은 많은데 실업률까지 증가하네? 이러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이건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50에서 60세 초반은 이분들이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라는 거예요. 전국에 수만 대 이상의 택시, 개인 택시를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70세 초중반의 분들이 이제 택시를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솔직히 7천, 8천이면 고민하는 기사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70세 중반이야. 이제 몸이 조금 피곤해. 일은 많이 못해. 수입 한 달에 뭐 택시 열심히 해봤자 400이고 거기에서 순수익 하면 한 200 초중반이야. 그러니까 1년 해봤자 택시 1년 해봤자 순수익으로 버는 게 한 2천 한 3, 4, 500 2천 중반이에요. 그런 이제 70세 이상의 기사님들이 만약에 택시 번호판 가격이 지금 한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반에 한 1억을 넘어 서울 기준으로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 비율로 오르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70대 중반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택시를 그만두셔도 괜찮죠. 정리하면서 가져가는 돈만 해도 억 이상으로 남기면 그걸로 통장에 넣어두고 그냥 돈 덜 쓰면서 느긋하게 보내셔도 사실 노후에 괜찮은 든든한 퇴직금 하나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7천, 8천 그러면 애매한데 한 1억 2천, 1억 1천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시 번호판 가격이 올라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퇴직금 생각하고 이제 일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기사님들이 증가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50대, 6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아직 기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하고 넓고 아무래도 자녀도 상대적으로 어리고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재취업이 그래도 가능해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문제는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예요. 결국 이들의 희망퇴직이나 퇴사가 꽤나 예상된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미 몇 년 전에 택시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영업용 3년 그러니까 비사업용이면 6년 이었는데 이걸 사실상 다 풀어버렸어요. 풀면서 5년 무사고면 다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도 솔직히 앞으로 가면 3년이나 2년으로 풀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5년 무사고를 해놔도 아무래도 뭐 50대 정도의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면 면허 있고 크게 그걸로 범죄나 다른 문제 없으면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미 미리 대응을 해서 아마 자격을 그렇게 완화한 게 아닌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도 생각이 돼요.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서 이제 택시 사업용이나 뭐 회사 택시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택시를 할 수 있게 면허를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갖췄죠. 교육기관을 두 곳으로 두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택시를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분들의 진입이 훨씬 수월해졌죠. 근데 이렇게 수월하게만 해서는 택시 번호판도 나오고 이게 서로 맞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번호판이 또 확 증가하기 위해서는 택시 가격이 좀 올라야죠. 그리고 지금 전염병의 상황이 끝나면서 택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50대,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1억 정도 가지고 만족스럽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게 바로 택시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에서 사실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건 요즘에 1억으로 하기도 힘들고 해봤자 실패할 확률이 높고 미래 소비 감소가 뻔한데 결국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택시가 가장 만만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택시를 일반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제도가 먼저 완화되고 열어줬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염병이 끝나면서 택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0세 중반 이상에서는 이거 이제 택시 정리하는 분들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증가하면 이 70세 이상 분들이 그 팔고 나오는 택시는 누가 받아가죠? 바로 50세에서 60대 초반. 이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제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이제 연차는 높지만 뭐 기업이 좀 쥐어짜야 되는 데서 나가줘야 되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이 희망퇴직하고 나가면 몇 억 받잖아요. 꽤 중견기업 이상 기업에서는 몇 억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 퇴직금 가지고 그 중에 한 1억 초반 정도를 기존 택시를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50세 분들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재취업은 힘들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이제. 근데 그분들이 구직 활동을 계속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실업률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증가로 인한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남는 부족분을 50대에서 퇴직한 분들을 택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택시에서도 보면 예전에 묶어놨던 좀 까다로운 법들을 다 풀고 있어요. 자, 미더기도 이제 전자식으로 다 바꾸고 있죠. 디지털식으로 다 바꾸고 있고 부지에 막 날에 맞춰서 일하고 쉬어야 되는 자 이것도 기사님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라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지만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일반 회사 생활 하던 사람들은 사실 주말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택시 기사들만이라고 하면 이미 부지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데 일반 회사 생활 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부주도 내고 뭐 어디 행사에 참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 주말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일반 기사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부재 같은 게 있으면 못 끌어들이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연히 들어올수록 그 사람들이 주말에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쉬어버리면 거기서 부족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라조가 나온 그런 것도 결국은 종교 행사 참석을 비롯해서 이제 일반 택시 기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주말 삶이 보장된 형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 그래서 면허도 풀고 라조도 대응을 해주는. 자,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일반 택시 기사들이 그러니까 회사 퇴직하고 난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부재도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미터기 같은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지만 다 어렵지 않게 바뀌고 그 다음에 요금도 좀 더 올려주고 있죠. 기존 같은 요금에서는 이제 기사들의 유입이 좀 덜하니까 수입이 많은 곳들도 좀 열어주고 그러니까 요금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그러면 기존의 일반 택시 말고 조금 그래도 고급스럽거나 좀 다르게 보이는 수입을 더 올리거나 그런 걸 해야지 그 회사에서 뭐 이를테면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하기에는 유도하기는 더 좋죠. 그러기 위해서 고급 택시 면허도 완전 풀어버리면서 그래 고급 택시도 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노란 번호판만 달고 진짜 깔끔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검정색의 노란 번호판만 달고 할 수 있어. 그것도 유입에 어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대형 택시 같은 거 해. 대형 택시도 면허 딱 다 풀어버리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가 되고 그 구조조정 본격화되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50대에서 60대 초반 하지만 사회에서 이제 재취업은 정상적으로 힘든 그들을 개인 택시로 받아내겠다는 생각에서 요 전체를 지금 다 풀어버리는 정책 회사원에서 이제 택시 기사로 바꿔지는 그들에 맞춰서 시작했고 지금 마무리로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기존에 이미 개인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면허제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라조를 통해서 주말도 쉴 수 있게 풀고 그 다음 요금 올려주고 여기에서도 모든 규제 부재 풀고 전체 다 풀고 사실 이 형태 그래서 미래의 실업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정부가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닌가. 자, 요것도 다른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걸 이 정도로 바꿀 정도의 영향력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택시 정책을 왜 이렇게 다 풀어버리죠?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기사님들이 계실 텐데 저도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유가 아닐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5년으로 그냥 5년 운전면허 무삭으로 풀었고 그 다음 라조 풀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게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야 이왕 어차피 할 거면 지금 분위기도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나도 그렇고 다 풀어버려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이게 서로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이유들 정도에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택시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워요. 내년 연말은 뭐 분위기가 비슷하겠지만 내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택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죠. 택시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입이 서로 비슷해지면서 하향 평준화 혹은 운행을 좀 덜하던 기사님들은 오히려 상향이 되고 좀 많이 소득을 올리던 기사님들은 낮아지면서 평평하게 되는 기사님들 전반적으로 평평하게 수입이 되는 형태로 일단 갈 것 같고 이 반대편에서는 뭐 그런 수입이 낮아지는 반대편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택시 번호판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서울도 멀지 않아서 1억을 넘기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나이 드신 택시 기사님들 한 70대 중반 이상에서 적극적으로 택시를 정리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분들이 아마 50대 정도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유입하는 전환되는 형태로 택시 시장이 일단은 흘러가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은 참 혼란스러워요. 각자 너무 돈 많이 쓰지 말고 할부나 뭐 참아 요즘 바꾸고 싶다고 해도 좀 참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택시 시장을 관찰해보고 뭔가를 좀 움직이거나 합시다. 감사합니다.